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숙명여대 모의 논술 2019 모의 논술인데 오늘 2번 제시문 독해하고 문제 분석만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시간도 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 써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제시문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시문을 독해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라 그랬죠?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자, 이게 먼저 가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에 따라서 제시문 독해 방향이 요 문제에 따라서 내가 이 방향이 설정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할 때는 항상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시문에서 가, 나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는 요 상호 어떤 관계인지를 기술하라. 이게 몇 자죠? 1000자죠. 그러면 뭐 500자 정도, 한 400자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자, 가와 나에 어떤 상황이 있대요. 여기 상황.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른 거. 이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이 뭐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죠. 지난번에 1번과 거의 비슷해요. 이 문제가 있는데 다 얘기해 주잖아.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을 다를 근거로 제시하시오. 다를 근거로 제시하라고 하죠. 그럼 이제 요거 한 600자 써주면 총 1000자가 되겠죠. 자, 요렇게 그러면 이제 이 가와 나 제시문을 분석할 때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지 오웰의 1984 읽어봤어요? 조지 오웰 1984 동물농장. 자, 봅시다. 가번 신어로 진부라 하는 진리부는 진부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부서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부서. 다른 건물들과 모양이 판이하다. 백색의 콘크리트로 번쩍이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이 건물은 테라스에서 테라스로 이어져 공중으로 높이 300m나 우람차게 솟아 있었다. 윈스턴이 보고 있는 전면에는 당시 3가지 슬로건이 멋진 글씨로 붙어 있었다. 자, 이 새로운 언어의 진리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대.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굉장히 역설적이죠. 전쟁과 평화가 우리는 반대인 줄 알았는데 전쟁이 평화고 자유가 예속이래. 무지는 힘이래. 자, 이거 생각하게했죠. 자, 봅시다. 오세아니아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여러분 여기 이제 오세아니아는 지금 현재 오세아니아가 아니라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전 세계 구분 내용이에요. 이게. 오세아니아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는 빅브라더는 전지전능하고 당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위에 서 있다. 자, 보세요. 여기 가번의 내용은 여기 빅브라더 나오죠? 큰형. 그래서 이걸 옛날 해석에는 대형이라고 했어요. 대형. 빅브라더. 어떤 지배자예요. 지배자. 그죠? 지배자. 보통 이 지배자죠. 빅브라더. 자, 빅브라더와 이 빅브라더는 플러스 당. 지배자. 이게 당시에 러시아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설은 있긴 있어요. 자, 오세아니아 사회 공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는 빅브라더는 전지전능과 당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에 서 있다. 그러나 실상 빅브라더 전능도 아니고 당한 오류도 있기 때문에 사태 처리에서 있어 끊임없이 임시 변통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이 흑백이다. 자, 그러니까 늘 실수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배자들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임시 변통이 필요한데 임시로 그거를 땜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흑백이에요. 흑백. 자, 뭔지 봅시다. 신어는 이제 새로운 언어. 많은 단어처럼 이 말도 두 개의 반대 개념을 갖고 있다.
반대편에 사용할 때는 명백한 흙인데도 백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습관을 의미하고 당원이 사용할 때 당이 요구하면 흙을 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성심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말은 흙을 백이라고 믿는 능력을 의미하며 더욱 흙이 백이라고 알고 전에는 반대로 믿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능력을 뜻한다. 이것은 과거 사실에 끊임없이 변경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다른 모든 것을 망라하여 신호로 이중사고라는 사고체계 가능하다. 자, 여기 이중사고라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하는, 그죠? 이건 바로 뭐예요? 진짜 그 단어와 용어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임시 변통을 위한 지배자들의 언어예요. 그죠? 지배자들의 용어.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이중사고라는 거예요. 자, 역사는 끊임없이 재기록된다. 진리부가 담당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 계속적인 날조 행위는 애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억압과 사찰 행위만큼 정권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부는 전쟁을, 진리부는 거짓말을, 애정부는 고문을, 풍요부는 풍요부는 아사를 담당하고 있다. 완전 다 역사를. 이거 모순이죠. 모순은 우연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로 위선이 나온 것도 아니다. 신중한 이중사고 행위 결과이다. 왜냐하면 모순을 조화시킴으로써만 이 권력이 영원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이중사고를 통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모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만 뭐죠?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로 용어의 함정이에요. 벌써 나왔죠. 자, 이제 나가 어떤 건지 딱 나오지 않아. 이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문제가 이러한 어떤 뭐랄까 그 지배자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를 쓰게 하고 또 그 용어는 자기들이 입맞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흰색이, 여러분. 이게 정말 흰색으로 보여? 다시, 이게 무슨 색이야? 흰색이 나와. 처형. 무슨 색이야? 백색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풍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걸 궤변이에요. 궤변. 억지, 궤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번은 뭐냐면 이중사고를 통해서 만든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정리하면 오세아니아 사회에서 빅브라는 당을 자신들의 권력 강하고 지배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그 다음에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신어. 한자로 쓰지 않을게요. 새로운 언어. 신어. 그러니까 신어가 바로 뭐 이런 것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용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신호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생각을 교묘히 조작. 그래서 뭐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사고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이중사고, 그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흙이 백이고 백이 흙이 되고, 전쟁이 평화가 되고 평화가 전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평화부, 진리, 배정, 풍요부 등 부처가 실제로 이른과 반대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용어, 그러니까 의미와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그것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화부 그러면 전쟁을 얘기하고, 그죠? 사랑부 하면 미움을 얘기하고, 풍요부 하면 빈곤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기만하고 판단력을, 그래서 조작하고, 기만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죠?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이걸 이랬다가 저랬다가. 군대 가면 막 그렇게 해요. 군대 가면. 억지로. 그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결국 당의 슬로건처럼 모순되는 표현이 이중사고를 통해 지배를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국민 통제. 이게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이에요. 이게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 자, 이제 가번은 이러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나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나번 미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번. 자, 여기 지울게요. 좀 작게 써야 되겠다. 나번. 나번. 예, 정지시켜. 잠깐만. 자, 나번 내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나번의 정치적 담론에 쓰이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사전적 의미, 그죠? 사전적 의미가 있고,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죠. 원래 내용의 의미. 또 다른 하나는 지배 세력에게 봉사하는 데 유용한 교시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원 의미죠. 근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배 세력. 그러니까 지배 세력의 용어죠. 그러니까 이 교시적인 것은 사전적인 것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을 살펴보자. 상식적 의미로 보면 사회란 민중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떻게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시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이와 다르다. 그것은 재계 부분과 그 관계된 엘리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민주주의는 원래 뭐예요? 사전적 의미는 민중들이 참여하는 데 있죠. 그러나 교시적 의미는 이거는 뭐예요? 지배 세력이 온전히 지배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재계 부문과 그 관계 엘리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제도. 그래서 재계 있죠? 경제적에 있는 사람이나 엘리트들의 소수 집단들의 어떤 지배 통치라는 거예요. 자, 손꼽히는 민주주의 이론가인 월터 리프먼의 해석에 따르면 대중은 구경꾼이지 참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원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구경꾼. 참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인준하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지지를 보내는 수는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상관이 없는 문제인 공공정책 등에 대해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죠. 대의제 민주주의. 그래서 뭐야?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 걸 해결해 달라는 해결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이 그 민중들의 요구를 다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구경꾼이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만약 대중의 일부가 무관심에서 벗어나 여론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법을 표현하면 그것은 차라리 민주주의 위기라고 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이 교시적인 거에서 뭐냐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참여하고 막 시작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죠? 위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민중들이 저기 일어나네? 데모하고 있네? 시위하고 있네? 위기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위협인 것이다. 자유기업 체제라는 말을 보자. 이 단은 실제로 부유층에 의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공공보조금과 사적 이윤 체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유기업 체제는 실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해서 보조금을 사적 이윤 체계로 하는 그건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시적 의미로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단은 실제로 부유층에 의한 복지국가 유지하기 위한 정부가 경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공공보조금의 사적 이윤축을 체제로 말한다. 그들의 어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말은 모두 그 실제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 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또는 자유 이런 말들은 대개 뭐예요? 반대급부로 사용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교시적인 그런 용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침략에 대한 방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침략을 의미하는 데 쓰인다. 미국이 남베트남을 침공한 1960년대 초 자유주의적 영웅의 한 사람이었던 애들레이 스티븐스는 우리가 남베트남을 내부적 침략에 맞서 지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내부적 침략이란 농민들은 남부 게릴라로부터 보호해준다면서 집에서 쫓아내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었다. 자,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집에서 쫓아내서 수용소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단히 아이러니하죠. 용어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었던 미 공군의 미국의 지휘는 용병부대에 대한 용병부대에 대한 남베트남 농민들의 침략이었다. 자, 정치적 담론에 쓰이는 용어는 기능이 명백하다. 그것은 인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 간에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로는 절대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노암 촘스키의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구성, 무지는 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배 세력을 위해서 지배 세력의 용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도시적인 걸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전적 의미, 진정으로, 그죠? 진실된 의미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뭐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문제 뭐였어요?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할.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와 나의 관계를 기술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보세요. 뭐죠? 여기도 조작하고 이중사고를 통해 용어를 통해서 가고 있고, 여기도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 교시죠. 그러니까 가나 나나 둘 다 뭐예요? 문제만 나오는 문제,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가와 나에 나타나는 문제를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번 가기 전에 가와 나에 나타나는 어떤 그 관계, 이 관계를 잠깐 힌트를 준다면 팁을 줄게요. 만약 팁을 주면 요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써야 되니까 팁을 주면, 자, 지배 세력의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가는 방법을 가는, 그죠? 그래서 나는 마찬가지죠. 자유경제의 용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즉 권력가진 집단은 자신들의 유리한 언어로 프레임을 통해서 조작하고 통제하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배층, 기득권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통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게 문제잖아. 이게 문제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의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이중언어로 지배 권력이 대중여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죠? 즉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이 유리한 언어로 프레임을 짜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현실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은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은 독해를 잘하면 그냥 답이 주르르 뭐랄까 이렇게 낚시하면 이렇게 딱 잡히면 나오듯이 그물로 나오듯이 쭉 나와요, 이렇게. 자, 답을 봅시다. 답은 보기 좀 말라서. 답은 최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성 뉴스, 이미지 중심의 카드 뉴스 등 기술적인 진보에 따른 콘텐츠 유통과 이용 방식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즉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의견과 표현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갈등과 혐오의 표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의견의 극대화
극단화를 확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뉴스들이 이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 그 뉴스들이 이미지, 그죠? 이미지, 기술 진보로 인해서 이제 그죠? 어떤 기술 발달로 어떤 콘텐츠가 기술적으로는 개발됐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그죠? 유튜브나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뭐만 보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거, 내가 즐기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한 의견과 다양성이 약화돼.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다양성이 약화되는 거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죠?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밖에 안 보게 되는 거죠. 뭐 정치 중에서도 다른 뉴스, 내가 지지하는 사람 말고 반대편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양성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판력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갈등과 혐오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사연도 부르고 비판하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이다. 성숙한 시민은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타인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는 뭐예요?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의식으로 자기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타인의 의사, 정당한 주장도 펼치지만 타인의 의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또한 자본, 정치, 문화, 교육 등에 존재하는 권력과 불이익, 불법에 저항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불의와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벌써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가 하나는 바로 뭐예요? 이런 불의와 불법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시민들은 더욱 성숙해지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건강성 유지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미디어 리터러시이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자, 이게 뭐냐? 문해력 교육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해도, 해석, 분별력. 요즘에 가짜뉴스가 많잖아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도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해력 교육이다. 시민들이 좋은 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택적 비판적 소비를 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선순환 구조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라 해서 미디어를 독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가짜 뉴스, 맹목적인 뉴스들이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계속 양산되고 있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이렇게 얼토당토한 그런 뉴스를 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백신 맞잖아요. 그 백신 안에 칩을 넣어갖고 그 칩에 의해서 다 사람 조종당한다. 이렇게. 그 빌 게이츠가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공 뉴스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 생산하며 유통하고 있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생산하고 좋은 거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통하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거죠.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콘텐츠를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교육은 시민의 미디어 이용 역량을 강화시켜 성숙한 참여 시민을 성형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공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다음 민주주의 발전할 수 있다. 답이 다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겠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민주시민의 필수 역량이며 미디어 생태계와 시민사회 문제 해결할 출발점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 교육이 필요하다. 바로 뭐예요? 앞에 있는 아까 가번, 나번 통제하고 장악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죠?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자기들 편의 입맛에 맞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디어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 독해한강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가와 나의 관계 기술을 했죠. 둘 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와 나의 나타나는 상황을 다의 오늘 해결 방법 미디어 리터러시로 근거 제시하죠. 충분히 쓸 수 있죠. 여러분 반드시 써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한번 이렇게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